자, 3교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2교시에는 그 관여도와 그 어떤 구매 행동, 그 의사결정에 따른 어떤 그 행동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상관관계라 그래야 될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 살펴봤죠? 그래서 고관여 분야, 또 제품의 특성, 이성적으로 보느냐, 감성적으로 보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관여도를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냥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높은 관여도일 땐 이러이러한 행동이 보인다. 저는 낮은 관여일 땐 저러저러한 행동이 보인다는데, 그럼 제품이 됐던 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어떤 관여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응?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소비자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케팅 전략 우리가 수립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영향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련도 측정 한번 봅시다. 측정. 이 측정하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로렌건과 차이코프스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 가지 차원에서 그 소비자 행동 변화를 추정이 가능할 수 있는 네 가지 차원에서는 CIP 전략, CIP 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PIPII, 그래서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라는 방법입니다. 개인 관여. 요거는 이제 그 동안에는 그 차이코프스키는 그 동안에 보면 그 제품의 중요성만 갖고 따졌다 해서 이제 개인의 내재적인 욕구 가치와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낸 게 퍼스널 인바브먼트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좀 먼저 했던 거는 그 관여도의 프로필이에요. 관여도가 같은 어떤 성격, 그런 걸 갖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요거와 따라서 요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단 목적 사슬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방법을 갖다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CIP는 뭐냐, 네 가지 차원에서 관여도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관여도가 인지적 관여도냐, 감정적 관여도냐, 이건데 관여도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인지적, 그러니까 지각을 하는 거죠. 부정적 결과가 나온 이 상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 그 다음에 구매가 잘못될 가능성의 확률이죠. 그건 인지적인 거죠. 지성적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 결과가 제품 선택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지각인 거고, 또한 잘못된 구매에 대한 주관적인데, 요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주부면 주부 관련된 제품이 됐든 아니든, 그런 주부면 주부, 아니면 남 성인이면 성인들한테 심층 면접 비슷하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할 때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됩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제품을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또 감정적인 거죠. 쾌락적 가치예요. 제품의 소비자에는 쾌락적 가치가 있는가? 그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또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상징적인 가치. 그거 같은 자기 자신의 개념을 나타내는가? 품격을 이제 알 수 있다. 질문 내용 이런 거죠. 선택한 그 제품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곧 뭐야? 어떤 상징적 가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걸 삼으로 인해서 나한테 즐거운 편익, 그 쾌락, 이 개념이 아니라 그걸 사는으로 인해서 내가 갖는 어떤 품격을, 저 사람 저 품격에 맞는 거 상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걸 하는 거죠. 즉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에 나올 가능성, 그다음 부정적 결과가 어떤 나한테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내가 이 제품이 나한테 주는 가치는 어떤 건지, 그것도 쾌락적 가치는 어떤 건지, 상징적 가치는 어떤 건지, 이런 것은 네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그 제품의 그 관여도가 프로필이 나오는 거죠. 아,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구나. 그렇게 되면 제품을 만드는 마케터들은, 생산자, 프로듀서 마케터들은 시장을 세분화시킬 수 있겠죠.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성인 남성, 성인 여성, 다음에 아이가 있는 거, 아이가 없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례가 이렇게 나타났던 거. 주부를 대상으로 14개 제품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값을 100으로 봤을 때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진공청소기가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이 잘못 사면 남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100 이상이 됐으니까 구입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거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진공청소기 돌린 게 나한테 쾌락적 가치를 주지는 않죠. 또한 상징적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거. 이쪽에서는 떨어진 거예요. 쾌락적이나 상징적인 가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응? 그쵸?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제품을 하나하나 봤을 때.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부인의 정장들. 부인 옷이 정장이죠.
이것은 정장이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나가서 입는 옷이잖아요. 그 쾌락적 가치, 상징적 가치가 되게 높죠. 응? 나가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되는 옷이잖아요. 정장이니까 상징적인 가치, 어떤 품격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여도가. 쾌락적 가치 이걸 입으로써 나는 상당히 즐거운. 나는 내가 더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 나 자신이 쾌락을 느끼는 거죠. 옷을 입으면서. 잘못 구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죠. 응? 부정적 이거 잘못 구입했을 때 나한테 부정적은 되게 큰 거예요. 크게 나타나죠. 그 비싼 돈 주고 정장을 사 입었는데 잘못 구입된 거야. 그럼 열받죠. 그러면 무슨 열받는 것 자체가 중요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세숫비누나 뭐 세제 같은 거 봅시다. 다르죠. 응? 확 백 언더가 되는 거야. 백 언더. 세제는 더더군다나 그쵸. 세제. 뭐 비누 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세제 무슨 그 오빠는 세탁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세숫비누는 쾌락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숫비누 얼굴을 닦는 피부 남한테 보여주게 되는 어떤 이런 게 있죠. 너 무슨 비누 쓰는데 피부가 그러하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가치는 되게 또 높아요. 중요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비누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확률은 적고 다 적이하다. 그럼 중요성이 나는 거야.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면 그만큼 이런 것이 그 제품이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케터 광고 전략을 펼치다 그걸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행은 그럼 과연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행. 여행 과연 어떨까요? 관광상품. 이 관광상품은 어디에 들어갈까? 부정적 결과. 얘는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그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쾌락적 가치도 당연히 높죠. 나의 만족이나 이런 걸 보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상징적인 가치는 또 상당히 높죠. 어떤 골프나 유람선, 나 골프 투어 갔다 와서, 나 유럽 갔다 왔어. 일단 이제 상징적 가치도 결코 낮지는 않겠죠. 여기서 조사한 거는 안 나왔긴 하지만 결코 부정적 이런 결과는 모든 차원이 다 비교적 이건 중상 이상은 나올 거다라는 게 단순히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CIP로 관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으로서는 차이코프스키의 P1와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는 뭐냐 개인의 내재적 욕구 가치인 거죠. 그래서 대상을 물어보는 거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이거 척도라 그러잖아요. 왜 1부터 7까지 1, 2, 3, 4, 5, 6, 7 가서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되게 중요한 거다. 어떤 거다. 관여도가 되게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자. 그래서 이건 나의 욕구,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파헤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품의 중요성만 그동안은 제품의 중요성 차원에서만 측정을 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지 아닌지. 라는 개인의 내재적인 욕구 가치를 바탕으로 만든 측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일일이.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수단 목적인 이제 사슬 모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항상 추구하는 자아 지식이 있는 거죠. 항상 그 욕구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내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해결하기 위한 거라서 제품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기대 그 이상에 다다르기 위한 어떤 나의 가치관 자아 지식이 있겠죠. 나는 무엇을 바라는지 다른 사람이 바라는 거 떠나서 내가 바라는 어떤 그 가치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자아 지식인데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지식과 자아 지식이 서로 연결된 형태를 추적해서 보여주는 거 상당히 좀 추상화됐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개념화시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단과 목적 그러니까 제품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은 가치가 되는 거죠. 제품 지식이 그 중에 하는 거고 목적은 바로 이제 나의 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지식과 자아 지식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제품 지식은 뭐가 있겠어요? 구체적인 속성이 있겠죠. 그 물건의 속성, 특징들. 그다음 추상적인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사용했을 때 어떤 혜택과 같은 거 이게 이제 기능적 결과 이런 게 있다라면 자아지식은 그걸 사용했을 때 결과 이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거가 되고 그다음에 도구로서 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바라는 그 가치관에 다다랐는지 안 다다랐는지 하는 나의 자아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연결시키는 모델인 거죠. 그럼 속성을 좀 더 구체적인 속성이 뭐야? 색상, 크기, 자동차, 연비, 탄산 같은 거 측정이 가능한 속성이다. 측정이 가능하죠. 보인다라는 거죠.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추상적인 여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좋은 냄새가 나네. 응? 강한 맛이 느껴지네. 부드러운 향기가 있는데 상품 스타일 마음에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추상적인 속성인 거죠. 이건 주관적인 경향이니까. 아까 얘기한 구체적인 속성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측정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이제 이거에 따른 결과죠. 사용해본 이제 결과들인 거죠. 기능적인, 그걸 사용했더니 체중이나 감량이 됐어. 비용을 좀 아꼈어. 되게 편리해. 이런 것이 이제 기능적인 결과지만 심리적인 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좋은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좋은 태도를 형성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는 거죠. 정교하게 연결이 돼가는 연결. 그래서 제품 속성과 나 자신이 느끼는 자아 가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치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완전 목적인 거죠. 순수하게 이건 제품에 대한 특징을 분석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속성과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품이 그 사용해본 결과가 나오면서 나의 추상적인 결과까지 아주 좋게 나온 거죠. 그 결과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나 이제 일단 자아지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제품을 사용해서 내가 원했던 가치가 그래서 만족하는지 그 수단적인 가치 이 수단적인 가치는 일반적으로 외재적 가치가 그러니까 수단적인 가치 수단 그 제품을 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 가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 외재적인 성격을 띈 거죠. 그 제품의 겉으로 보이는 거 그 결과의 가치 최종적 가치는 뭐야? 이건 내재적인 성격을 떼어요. 외부에서 보이는 건 중요치 않아요. 나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 거죠. 나 자신이 어떻게 보는 거죠. 내가 그걸 사용으로 인해서 이런 심리적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자긍심,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단, 목적, 사슬 모델인데 이 수단, 목적, 사슬 모델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측정 방법이 있어요. 모델 만들어 놓은 게 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연결된 방금 얘기했던 제품 지식과 자아 지식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게 연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버리는 거죠. 제품 속성만 가지고도 우리는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추상적 제품의 속성을 갖다가 결과를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 결과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래서 기능 결과가 연결이 되는 거고 기능적 결과, 사회 심리적인 결과 같은 이런 기능 결과가 다 연결이 돼줘야 되는 거고 거기서 그 결과가 발전이 돼서 가치까지 들어가 준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색상, 크기, 너비에서 강한 맛, 향기 주관적 성격이 넘어와서 이것이 결과로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결과 혜택이잖아요. 제가 혜택을 갖다 느끼면서 혜택도 어떤 그 구체적인 혜택들이에요. 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인 결과가 넘어오게 되는 이게 사회 심리적 결과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치로 넘어오죠. 존경받는다, 부럽다, 외재적 가치, 외재적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내재적 성격인 자긍심, 성취, 보람. 내가 그거 잘 샀구나. 그 서비스 잘 받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연결이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뭐죠? 바로 관여도가 되게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인지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로 이게 넘어가 줘야지 만족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감동이라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최종 가치에 이것이 다다르게 와 줘야지 된다. 이걸 연결시켜 줘야 되는 광고가 어떤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방법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더링 기법이라는 거죠. 결과와 가치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 결과는 구체적인 속성에 따른 기능적 결과, 사회심리적 결과와 그리고 자아 지식에 따른 그 수단적 가치와 최종적 가치가 서로 연결이 된 거죠. 항상 이거는 하려면은 심층 면접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심층 만나가지고 면접이죠. 심층적으로 계속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연경관, 올레길을 갖다가 하는 거죠. 올레길 속성, 고요한 분위기, 자연경관, 산책로, 제주 역사 이런 식으로. 자연경관 중요하십니까? 왜 중요하죠?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합니까? 일상탈피 스트레스가 되는군요. 그건 일상탈피 스트레스는 왜 중요하죠? 행복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 나오는 게 뭐다? 가치예요. 이쪽이 구체적인 속성이 되는 거죠. 그 대상의 속성이 나온다. 그래서 속성에서 결과를 거쳐서 이 자연경관이 올레길을 걸으니까 일상을 탈피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가 결과가 내가 추구하는 추상적 가치, 최종적 가치인 행복감과 편안함을 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무슨 기법이다? 레더링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단, 목적, 가치가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갖다가 바로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썼으니까 나중에 멈춤하고 좀 자세히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선 이렇게 강한적 측정을 했어요.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고나게 되면 그걸 갖다 연결된 가치하고 연결이 돼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연결 강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게 보시게 되면 연결 강도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188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연결 강도가 센 게 뭐예요? N41. 일상탈피 스트레스가 제일 연결 강도가 세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 강도가 세는 것은 뭐다? 관여도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관여도 되게 높다. 그러나 연결 강도가 이제 약한 것들 하나 둘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건 관여도가 되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관여도가 이게 되게 낮게 나온다라는 걸 보게 되죠. 아예 연결 강도가 없다? 그럼 관여도가 보이지 않는다.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단이 되지만 수단이 그 자기가 말하는 목적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구나. 관여도가 없구나. 그럼 이거를 이용한 마케팅 같은 거는 쓰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죠? 자, 그래서 관여도 측정은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 관여도 수준 갖고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데 이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관여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일단 크게 뭐 흑백 논리에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방법을 해야 된다. 아이고 어떻게 알았습니다. 고차원, 고관여도, 저관여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고관여 소비자와 저관여 소비자 이렇게 나눠서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라는 게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마케팅 펼친다라면 4P 전략을 많이 사용하죠. 4P 전략의 대표적인 것들이 프라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근데 또 뭐가 있죠? 프로덕트 있죠. 이렇게 4P 전략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다 넣어볼까요? 제품을 차별하는 프로덕트 전략입니다. 이건 이제 4P 전략 중에 프로덕트 전략이죠. 고관여 소비자들은 상표 브랜드 간의 차이가 되게 높죠.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죠. 저 A 제품과 B 제품은 차별화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만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제품을 인지한 그룹에, 그러니까 이 제품의 차별성도 두 가지를 크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을 인지한 그룹과 이 제품을 인지하지 않은 이 그룹으로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그래서 인지한 그룹들은 만족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고관여 사람들은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퀄리티, 질이 중요하거든요. 질이 뭐냐면 결국은 만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의 극대화 부분을 시킵니다. 그럼 이 고관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견 선도자 역할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해요. 의견 선도자, 많이 일을 확산을 시키는 거죠. 야, 그 제품 괜찮아. 내가 써봤는데 이래서 좋아. 정말 내가 추천해도 돼. 이건 강추야. 이런 식의 의견 선도자 역할을 유도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다. 그러나 고관여 소비자들은 의견 선도자가 되면은 또 여기저기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또 우리가 봤었지만 이 고관여 상황에서는 어떻게 타인의 정보를 상당히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 선도자 역할을 유도해낸다는 걸 한다라면 저절로 이 제품에 대한 홍보는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품 차별화 전략을 펼치면서 제품을 만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극대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제품에 대한 만족을 시켜주면 그 사람은 그 회사의 그 제품의 마케터가 돼서 또다시 여기저기 많은 홍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인지하지 못한 그룹은 어떻게 해요? 인지하는 접근이 좋겠죠. 인지를 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구매 후 그 본인들이 인지했던 그 서비스가 확신을 하게, 역시 그 사람이 추천해 준 말이 맞네, 괜찮네,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S라든가 철저하게 이 제품을 산 거에 대해서 잘 샀다라는 확신을 주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된다. AS라든가 뭐가 잘못됐으면 바로 수정해서 바로 바꿔준다.
잘못은 발생될 수 있고 불량품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걸 고객은 인지하진 않아요. 인지 못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확실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또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면 확실히 바꿔주고 거기에 대해서 살짝 보상도 해주신다면 망가져가지고 바로 교환했는데 저기 했는데 바로 교환해주고 야 그 미안하다고 서비스 뭐 하나 갖고 왔더라 야 이 회사 괜찮던데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광고 전략은 이 고관여 상황에서는 반복 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뭐다? 인지도를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인지도를 올리는 광고를 충분하지가 않아. 설득시키는 즉 텍스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보나 콘텐츠 전달 방식을 상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왜 벤츠라든가 BMW가 그 광고 전략을 펼칠 때 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도 있잖아요. 영화처럼 하나의 스토리텔링처럼 쫙쫙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제가 그 이미지 두 개로 끌어올렸는데 이 타임즈는 미국에서 대중적인 잡지예요. 근데 이 옆에 뉴요커 타임즈는 뭐냐면 약간 하이 퀄러티입니다. 이거는 매스건 대중적인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게 달라요. 이 타임즈는 가능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뭐에 비해서 이 뉴요커라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고관여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떡한다? 텍스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광고도 이 여행 상품 광고도 다르다. 여기는 이제 대중 여행들이 되게 많이 타임즈는 들어간다면 이 뉴요커에는 좀 고급스러운 거 유람선 투어라든가 다음에 럭셔리 투어라든가 골프 투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다루는 여행 상품 광고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포지셔닝 전략인데 고관여 소비자, 고관여 소비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 되게 중요하시 여기요. 프라이스는 분명히 저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욕구 이에 새로운 욕구를 항상 채워주는 게 좋다. 왜? 뭔가 좀 더 기다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채워주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갈 때 혹시 제가 고관여 상품을 만들어서 갔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현장에 가서 기대보다도 더 나은 어떤 새로운 거로 마침 저도 여기를 와봤는데 이게 있으니까는 당초에 없었던 거지만 이것 다시 보여드리겠다. 이거를 한번 체험하도록 해드리겠다.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욕구까지도 가끔씩 그 발견해서 채워줘야 되는. 제가 그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을 때도 하는 얘기고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데를 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좀 더 색다르게 했었던 것들은 뭐였냐면 아프리카 갔더니 골프장이 있더라. 그건 당초에 생각들 못했던 걸 아프리카에서 골프 친다는 생각들은 못했거든요. 근데 마치 갔던 손님들이 다 골프 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남아공에 제일 유명한 골퍼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든 골프장으로 가서 한 4시간 정도 골프 체험을 했었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박물관을 보여주느니 박물관을 보는 시간과 이것저것 좀 아껴가지고 골프를 치게 했더니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간 새로운 욕구를 이제 채워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게 되고 거기에 또한 넬슨 만델라 당초에 저기였으면 넬슨 만델라까지 찾아갔었고 케이프타운에 내려가가지고는 뭐 했었다 당초에 생각지도 안 했던 게 뭐냐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도 보니까는 와이너리 즉 와인이 상당히 유명하더라. 그러니까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 당시 20년 전만 해도 와인 그럼 프랑스 와인이었거든요. 근데 남아공도 와인이 되게 유명한 걸 알게 돼서 와이너리 투어를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채워주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채워주는 이런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즉 새로운 거를 찾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제품은 항상 플렉서블하게 일반적으로는 패키지 상품들은 뭐가 있어요? 플렉서블하지 않거든요. 유동 그죠?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플렉서블하게 좀 변동 있게. 근데 일반적인 패키지 상품들은 그렇지 않고 딱 있는 것만 하거든요. 있는 걸 안 하고 새로운 걸 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제 상품은 좀 그걸 플렉서블하게 좀 변동을 좀 해줄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다 제품의 차별화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이 저는 써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잘 이 관광 산업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게 그 포지셔닝을 좀 변형해가지고 원래 이 클럽 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란서의 유명한 그 휴양지 클럽인데요.
전 세계 120여국에서 리조트를 운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원래 당초는 좀 고급스럽게 하자라는데 고급스럽게 완전히 디럭스하고 럭셔리하기로 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보던 차에 여기 사장님이 딱 오더니 고급화 전략으로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갑자기 펼치기 시작했냐면 올 인클루시브, 모든 거를 다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 다 집어넣어서 다 인클루드 시켜버린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도 다 인클루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 다 만들어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하게 되냐면은 각 리조트에 웬만하면 좀 찾아오는 고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나라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서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잘 정착이 된 아주 성공적인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클럽 메드고요. 이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PIC도 그렇게 식으로 됐던 거죠. 이게 괌이나 사이판에 있는 건데요. 괌과 사이판에 있는 건데 PIC 클럽 리조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고객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고급화시키면서 모든 걸 인클루드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놓기 시작했냐면 골드 카드도 만들어요. 골드 카드가 뭐냐면 리조트에 골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말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다 싹 포함을 해주겠다 라는 거죠. 고급화 전략으로 아예 수정을 해서 모든 거를 포함한다. 하물며 음료, 주류, 무료도 다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사태까지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서 저 또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싼 상품 팔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예민한 것들, 고관여, 많은 정보를 특히 중남미 여행도 그래서 중남미 여행이 제가 보통 한 20일, 한 3주에서 4주를 보통 통상 갔다 오는데 좀 많이 그럼 피로하거든요. 아무리 편하게 해드려도. 그래서 마지막은 꼭 제가 2박을 채워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방금 말씀드렸던 올 인클루시브 음료, 주류도 다 무조건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래서 호텔 살짝 업그레이드, 제 수익을 살짝 줄이더라도 그러면 만족도가 정말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한다. 다음에 이제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이 고관여 소비자들한테는 브랜드 충성도가 만들어내는 게 되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마음에서 우러나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마음에서 우러나면 이 브랜드 충성도는 기업의 존속의 열쇠가 돼요. 완전히 반복 구매한 것만 더불어서 반복 구매 재구매만 떠나서 더 확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객을 추천합니다. 고객을 데리고 오죠. 이 여행사 믿을만해.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여행사로 가서 돈 몇백만 원씩 내고 같이 여행을 떠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족을 꼭 시켜줘야 즉 구매 후 확신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다시 나한테 로얄 커스터머가 되는 거죠. 즉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줘야 되는 게 가충성도가 있어요. 가짜 반복 구매 꼭 충성도 높은 건 아닌 건데 이 가짜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한 게 뭐냐?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어떤 회원제, 약정 이런 걸 집어넣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셀룰러폰이죠. 정확한 명칭은 이 셀룰러폰이 그걸 많이 하죠. 2년 약정제. 그 약정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가충성도를 갖다가 전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환 장벽을 구축하는 방법이 그렇게 약정제 또는 활부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서는 이제 저관여입니다. 저관여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또 펼쳐가는 건가라고 보시면요. 저관여 상태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보게 되면 저관여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고관여 보통 보면 마케터들은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관여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왜? 자기가 많이 관여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고관여 상태로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저관여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옳은 얘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에 나온 얘기들이 무조건 다 옳지는 않다. 무슨 얘기냐? 저관여고 외적 탐색이 되게 적은 편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다? 제가 처음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게으름,
인간의 뇌는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직업이 뭐냐면 알선이라는 직업이 나오는 거죠. 에이전트. 소위 얘기해서 변호사, 검사, 변호사, 또 세무사 이런 사람 다 에이전트예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나 그 일일이 신경 쓰기 싫거든. 다시 공부해서 뭘 하기 싫거든.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다 에이전트한테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탐색이 생각보다 낫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이 저관여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고관여 상황을 저기 뭐죠? 어떻게 된다? 그 게으르다는 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분은 저관여에서 나한테 모든 거를 일임시키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어찌됐건 이제 그건 그런 거고. 자, 저관여 소비자들한테 하는 거. 일단 저관여 소비자들이 그렇다 전부 다 에이전트 쓸 수는 없는 걸 아니겠습니까? 광고 전략은 해야 돼요. 인지도, 친숙성을 향상시키는 거라. 그래서 이건 반복 광고가 되게 중요하다. 반복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인지도가 되게 낯설어서는 안 돼요. 아, 들어봤던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광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관여 소비자들은 내용은 단순하게 돼요. 중요한 거 장점 하나, 어떤 특징 하나, 뭐 이런 것만 딱 한두 가지만 해가지고 내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관여 제품을 그럼 성공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라이.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트라이를 유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저관여 제품들은 그걸 안 하면 더더욱이나 힘들다. 제가 그 촉각 마케팅 같은 데서 그랬잖아요. 피부로 내가 직접 만져봐야 쐐기를 박는다 그랬죠. 의사결정 과정에 확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특히 저관여 제품 그렇다라는 거죠. 브랜드가 중요하진 않아요. 저관여 제품들은 그랬을 때 딱 만져보세요. 너무 부드럽다. 그런 구매가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복적인 광고는 당연히 상기, 기억에서 상기가 돼야 되는, 인출이 돼야 되는, 나의 저장 창고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은 이게 상기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죠. 다음에 가격 전략인 거죠. 저관여들은 브랜드 비교를 잘 안 한다 그랬습니다. 가격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가격과의 그 관여 상관도가 되게 높게 나타난다. 가격 민감도 관여도가 되게 높게 나타나요. 가격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2교시 때 커피 믹스를 사러 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뭘 젓는다? 브랜드가 아니라 가격에 민감성인데 어느 것이 제일 싼가 그리고 그냥 산다 그랬죠. 브랜드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런 전략. 그래서 가격 할인 전략 혹은 1+1 전략 라고. 그리고 또한 이런 거 할 때 광고 문구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타이어 광고가 옛날에는 되게 이런 게 많았잖아. 타이어 신발값보다 싸다 이런 식의 광고 많았거든.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보여. 차라리 3+1 세 개를 사면 하나 공짜입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좀 더 피부에 확실히 와닿게 해주는 거죠. 숫자를 이용한 숫자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그렇죠. 뭐 제일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비싼데 얼마만큼 싼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자, 유통 전략은 뭐냐면 저관여 소비자들 아까 브랜드 관심 없다 그랬죠. 응? 선호하는 상품이 이 진열대에 없으면 다른 상품에서 그냥 선택해요. 그 어떤 뭐 선호하는 브랜드 찾으러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딴 걸로 그냥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유통 전략은 인지도 높은 광활한 유통망을 항상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체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저 브랜드 들어봤어. 우리 동네에도 있네. 그럼 거기서 사는 거야. 그게 왠지 친숙하거든. 또한 그게 유통망이 많을수록 인지도도 올라가게 되고 호감도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통 전략. 그래서 저관여 제품일수록 이런 체인화, 프랜차이즈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이죠. 판매 촉진. 판매 촉진 전략은 이제 상표 전환을 쉽게 저관여는 특징이 뭐예요? 상표를 잘 바꾼다 그랬잖아요. 즉 태도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태도 변화가. 그래서 저관여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유인책은 좀 의미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 ABC 전략 써주는 게 좋아요. 품질 대비 가격의 위의성을 강조하고 가격 대비 혜택 또한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제품 진열 기법이 좋아야 돼요. 사실 제품 진열 때문에 많이들 싸우죠. 밴더라고 합니다. 어떤 유통업체에다 납품하는 ABC 여러 가지 뭐 1, 2, 3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이 내 제품을 어디다 놔달라 어디다 넣어달라 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MD들이 알아서 하죠. 응? MD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끈끈한 어떤 더 이상 좀 얘기하기 묘하지만 그 많은 접대와 많은 그 연관성이 많이 발생이 되도록 하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쪽이 좀 잠깐 있었어 봐가지고 그걸 아는데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관여 제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판매 촉진 전략들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또 인력하게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또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블라인드 마케팅이라든가 펩시콜라의 블라인드 마케팅은 성공을 상당히 했던 제품 중에 하나죠. 눈 가리고 어느 콜라가 더 맛있는지 이렇게 승부를 거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판매 촉진으로서 또한 그 재밌는 그 하나의 사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하이트 맥주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겁니다. 9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그때 이 하이트 맥주는 크라운 맥주였어요. 원래 보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오비 맥주였죠. 얘네 둘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7대 3이었어요. 즉 오비가 7이었고 크라운이 3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를 벽을 깨질 못했다가 여기서 포지셔닝을 이 하이트가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더라? 보리 대신 물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미지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맥주는 보리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보리로 만들 때 보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물이다. 대부분이 물이니까. 그래가지고 화이트는 천연 안반수, 지하 150m, 100% 천연수로 만들었다 이거죠. 이거를 한다라는 거죠. 보통 물로 만든 오비가 아니라 보통 물을 오비가 만들었다. 그래서 화이트. 그래서 이때 역전을 시킵니다. 7대 3인 것이 거꾸로 6대 4로 역전을 시켜버리죠. 정말 깨기 힘든 벽이었지만 그렇게 깼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펩시도 콜라를 이겼죠. 못 이겼다. 그렇게 100년 동안 지다가 그걸 또 깨트리고 넘어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펼쳐서 성공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저관여 소비자인데 마케팅 전략은 포지션 전략 중엔 고관여 상황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야. 내 제품을 고관여 상향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저관여 소비자들은 그 최적의 상표보다는 최소화 문제를 최소화하는 포지셔닝 전략을 펼쳐야 돼요. 왜? 문제가 없는 게 좋거든요. 저관여 상 제품이라든가 저관여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브랜드보다 문제가 없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크다.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데 그중 가격도 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그냥 뽑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치열하게 다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주스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관여로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착즙 주스의 신선함, 어떤 건강, 미용 등을 강조를 해버린 거죠. 요게 이제 걸어버린 거죠. 고관여로. 단순히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 주스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짜가지고 착즙을 해가지고 과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로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미용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고관여 포인트를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고관여 상황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풀무원들도 그런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것도 건강인 거예요. 요거 사실은 마침은 이게 80년대 90년대 막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배는 무르고 그러다 보니 건강에 좀 신경이 쓰이는 이런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유기농과 같은 건강, 미용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제품이 원래는 저관여도 누가 콩나물을 갖다가 이렇게 유심히 하나? 그거 아니었거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걸 고관여로 제품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걸 그 사람들이 가치가 달라졌죠. 아까 그랬잖아요. 수단과 가치의 연결을 갔을 때 가치가 바뀐 거를 갖다가 사용해서 그 가치에 따른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포지셔닝 전략을 고관여,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바꿔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관여에 대해서 수업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출석까지 잘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여도가 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매체 관여도 그 중에서 매체 관여도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 중 어느 것의 관여도의 크기가 더 클까요? 답 금방 나오죠? 다음에 관여도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고관여와 저관여 사이에서 관여도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관여도가 높은 상황에서 광고 전략은 어떻게 따는 것이 좋은가? 제가 그랬죠. 어떤 뭐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